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마다 만나는 그분 오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참 저희가 앞에 방송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아이, 방송을 괜찮습니다. 늦게 예. 좀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이야기거리가 예. 워낙 많아가지고요. 하하하하. 지금 뭐 이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진걸 예, 소장님. 지금 뭐 일단 네, 지난주에 예. 제가 여기 갔다 왔으니까 어디 갔다 오셨죠? 세상에 예. 택배 기사님들이 네. 지하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문을 벌였더니 고발을 했네요. 그 아파트에서 고발을 했어요. 주거 침입죄로. 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 뭘 붙였다고. 붙였던? 예, 그걸 붙였다고? 요 전단지. 제가 한번 봐보세요, 보겠습니다. 마침내. 자, 무슨 주민들 규탄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민들께 호소드리는 내용이에요. 네. 아니 택배 노동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네. 있도록 택배 노동자 함께 해주세요. 입주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너무 이런 어려워서. 내용인데. 네. 그러면서 그 뒤에 사진 보시면 아, 지하로 예. 들어가는 저탑 차량을 타면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거랑 네. 일반적으로 고탑 차량을 비교가 타면 되네요. 꼿꼿이 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정확히 비교를 해서 네. 주민들이 이해를 도운 거예요. 그러게요. 이거 보면은 예.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손수레 꾸는 모습, 손수레 끌고 힘들게 택배를 배달하는 이 택배 이 기사분들 모습을 실어놨습니다. 실어놨는데 네. 이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분들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예. 해보면서 대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그 내용에 아니었네. 불과한 겁니다. 근데도 입주민들은 네. 자, 아파트 우편함이나 우리 문 앞에 가면 뭐가 엄청 붙어 있죠? 상업 광고 엄청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배달 음식, 학원 뭐 광고. 세탁, 학원, 네. 심지어 대출, 심지어 과외도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것을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자나 관리사무소가 고발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거 없습니다. 침입으로?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그렇죠. 붙이고 와도 네. 고발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이분들은 지금 택배 기사님들이잖아요. 네. 도와주러 오는 분들이잖아요. 본인들이 시켜서. 그렇죠. 근데 지상에서 수레로 끌면 20km. 아이고. 지하로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네.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무릎을 짚고 다니까 무릎이 까지는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온천적으로 위배되는 상태. 아하. 그래서 정중하게 입주민 여러분께 뭐 입주민 여러분의 갑질을 규탄한다도 아니에요. 네. 입주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어떻게 이걸 고소를 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이분들이 지난주에 일해야죠, 뭐 투쟁해야죠 바쁘신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또 경찰이 딱 보기엔 이건 고발이 말이 안 된다. 네. 그냥 각하했어야 되는 건데 네. 무경찰이나 또 수사를 했어요. 이분들 불러다가 수사를 했어요. 주거 침입의 의도가 있는지 조사를 하는 거. 이게 아유. 무슨 주거 침입 의도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걸 주거 침입으로 보고 고발하고 또 이게 수사를 예.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아주 화가 많이 들어. 지금 네. 국민들이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아파트라는 게 사적 자체 공간이니까 어쩔 네.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입주민들이 나서야 돼요.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에 폭주를 막아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재논의를 하자. 지하 금지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논의를 붙여주셔야 되고, 강동구청이나 서울시가 나서 중재를 해줘야 돼요. 강동구는 나서서 지금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오세훈의 서울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사실 서울시가 이게 서울시 전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몇 군데 더 있어요. 네.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더 맞습니다. 이상 택배 네. 우리 기사분들의 이런 고통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택배 본사도 나서는 거예요. 여기 네.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저희 택배 노조한테 보내주는 이 문서에 보면 네. 지하 금지, 지상 금지, 지하만 허용을 택배 본사를 합의했다 딱 써놨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렇네요. 거기 배송 합의, 지하 배송 돼 합의.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네. 그걸 누가 실제로 지하로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인 이 택배사님들인데 택배사님들한테 허락도 없이 택배 본사가 택배 노조하고 합의도 없이 그러게요. 그냥 합의해줘 버린 거예요. 입주자 대표 요구하면 이랬어야죠.
사실 저희한테 물건을 시키시려면 네. 지상 출입은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갑니다. 입사죠. 아. 예, 지하로는 가면 저상 차량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 네. 제가 그래서 갖고 왔잖아요. 아. 저상 차량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안이 될 수가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탑차 높이가 음. 지하 높이가 2.3m밖에 안 되는데요. 2.3m에서 다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탑차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탑차 높이는 1m 2cm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저상 낮아요. 차량은 예, 사람이 기어다녀야 생각에. 돼요. 네. 그것을 물건 한두 개 빼오는 거면 아무 말 안 해요. 음. 저 안쪽 있는 물건까지 해서 하루에 200개, 300개, 많게는 400개를 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세요. 그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 그 배송 단지 앞에 가서 네.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뺄 거 아니에요. 그 라인에서. 그 기어 들어가서 두 개 갖고 오고 네. 아파트 올라가서 또 주고 내려와서 또 운전해갖고 또 기어 들어가서 두 개씩 갖고 오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택배 기사분들이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단체 행동을 맞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네. 택배 본사 앞에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 점유율이 50%거든요. 지금 택배 노조분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다, 예. 예,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강동 지역에 주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 NGO들 풀뿌리 민주주의 NGO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서 네. 함께 살자, 함께 노동 살자. 존중이 필요하다. 예. 지상 출입이든 입구에서 받아가든 아니 입구에서 배송 요원이 날라주던 네. 그 비용은 입주자 대표자하고 택배 본사가 반반씩 내던 아, 그런 대안을 촉구하면서 촛불 문화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슈가 계속되고 이제 택배 노조에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데 지금 퍼지려고 하니까 총파업 이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5월 5일 6일 이때쯤에. 네. 지금 왜냐면- 대의원 회의는 통과를 했던 예. 거죠? 예. 이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아파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돌아다니니까 인근 아파트들도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하를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서울에 몇 군데가 이미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아파트가 최대 규모 아파트라서 널리 알려진 거죠. 이번에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대단지니까. 있는 거예요. 예. 참 이 문제 그냥 여기서 넘어가게 된다면 택배 이 기사분들의 이 노동 환경은 계속 여기서뿐만 아니고 다른 아파트에서 다 나빠진다. 예, 다 나빠지게 되고 결국 이분들이 지하에서 공기도 안 좋은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빡빡 기어다니다가 그러다가 쓰러져 네. 숨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 이거는 네. 저희가 국민들이 택배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풀려갈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계속, 고통받지 예, 않도록 함께해 해야 될 것 주셔야 같아요. 됩니다. 네, 안진걸 예. 소장이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뭐 오늘 또 네. 방송 끝나면 우리 삼성생명 안보 환자들 농성장 오늘 가야죠. 가시죠. 택배 노조 농성장도 가야죠. 네. 그다음에 예전에 방송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 때문에 희생된 고 이한비 PD를 추모해서 만들어진 한비 미디어 네, 노동인권센터도 가야죠. 오늘도 바쁜데요. 바쁩니다. 그래도 네. 뛰어야죠. 발로 뛰고 여러분 네. 국민을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이제 조희연 교육감 이야기를 잠깐 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오마이뉴스에서 계속 저 좋은 글들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이거 특별 정말 채용 심각합니다. 문제다라고 해서 자, 여러 가지 보도가 이 나왔어요. 특별 채용은 네. 정말 이 조선일보, 문화일보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나 언론도 아닌데 무슨 청년들이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속아 넘어가는 청년이 있다면 네. 그건 저는 푸르를 청자 청년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자, 원래 청년들 뽑아야 될 교사 자리에 예를 들면 조희연 교육감이 자기 뭐 측근 친척들을 네.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을 뽑아왔다든지 아, 아니면 뭐 교사 자격 있지만 먹고 놀던 사람들을 그냥 뽑아왔다든지 이러면 그게 특혜가 되죠. 네. 이건 뭐냐면요. 박근혜 이명박 때 맞서 싸워서 싸우다가 해직된 네. 그러니까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이 지금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네. 자, 여러분 코오롱에서 예전에 10년 동안 농성하던 뭐 노동자를 복직해 주고 뭐 보상금을 민간 사기업들도 네. 장기간 해고 노동자 문제는 나가서 풉니다. 뭐 한진중공 김진숙 위원 그 네. 전문위원 지도위원 그 이슈가 된 것처럼 쌍용자동 최고 노동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쌍용자동 다시 어려워서 그렇지만 대부분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네. 일터로 복귀했어요. 복귀했잖아요. 네. 그 온 국민이 응원했잖아요. 그거 청년들 일자리 뺏었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이 누가 그런 있겠어요? 논리로 치면은 이게 한번 일자리 쫓겨난 사람 다 돌아가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해고당한 사람은 돌아가면 안 돼요. 어허. 모든 부당해고를 당해도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예, 청년들 일자리가 그런 없어지는 논리라면. 거니까. 네. 근데 이것을 고발을 감사원이 했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그 전에 문용린 교육감이나 공정택 교육감, 보수 교육감 시절에도 네. 좀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해직된 또는 사립학교 비리에 맞서서 해직된 사람들은 교육감 특별 채용 절차로 복직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아, 광동 보수 교육감 때도 있었고, 그렇고. 네, 보수 교육감 때 있었고. 아하.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네. 그 정도의 특별 채용은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해직 교사들을 다시 해직 교사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해직 교사들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채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교육감 재량이다라고 교육감 국가인권위도 재량이다. 정식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요. 아니 네. 그렇게 보면은 팩트와 사례와 이런 것들을 보면 조희연 교육감의 이번 채용 문제는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 근데 삼을 일이 아닌 갑자기 것 같은데. 감사원이 아. 고발해 버린 겁니다. 직권남용으로. 근데 이 하하. 감사원 지금 이 최재형 감사원의 특징이 네. 뭡니까? 탈원전을 수사합니다. 뭐 김호준의 뉴스공장을 감사를 하겠다 그럽니다. 네. 미친 것이죠. 아니 전 세계가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걸 왜 감사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좋아 감사를 했다 쳐요. 그 수사 감사 자료를 윤석열 잔당한테 다 넘겨가지고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만들지 결국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죠. 아니 대통령 공약했고 국민들의 상당수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물론 이제 찬반 논란이 있지만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온전히 줄어들지도 않아요. 원래 짓고 있는 온전 때문에 온전은 늘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2025년 네. 세상 이렇게 다른 나라 독일처럼 줄여나가는 거에 불과하고 특히 그 문제가 됐던 그 원전은 법원에서도 네. 신고리 1호기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갑자기 이름이 박근혜 정권 때 그걸 연장을 했어요. 생명을 네. 이미 그 수명은 다 했는데 안전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법원에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이미 판결이 났었어요. 네. 근데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감사해서 무슨 뭐 소문에 가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꿈에서 하나님이 온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황당한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소문이 예. 자기의 종교적 신념으로 온전히 네. 필요하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부당하게 감사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사실 그것도 고발도 안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채찍근들이 모여있는 대전지검으로 고발하거든요. 서울중앙지검도 아니고 희한하게 그렇죠. 대검도 아니고 네. 대전지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합니다. 또 기다렸다니 감사원은 자료를 다 그리 넘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아주 편향적이죠 지금 감사원이. 네. 근데 조영 교육감은 느닷없이 고발을 합니다 이걸로. 아. 그러면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도 만약에 부당한 해직된 공무원이 있었다 지난 정권에 네. 보니 그게 감사원의 지금 조직의 현안이고 감사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럼 최재형이라면 복직 안 시키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정부도 바뀌었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조직의 통합과 화합의 명분도 있죠.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에 복직을 시키잖아요. 네. 민간 대기업, 민간 기업에서도 쫓겨난 기존의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뭐 봐왔죠. 사장이 우리가. 바뀌었다거나 정부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회사 안팎의 여론이 고조됐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CEO가 등장해서 네.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면서 복직시킨 사례 많아요. 막 보상금으로 몇 억씩 주고 복직시킨 사례도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네. 이거를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고발을 문제가 했다니까. 있다. 이건 조희연 아. 죽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연 자 주기. 친학년 무상급식에 이어서 전국 초중고 무상교육을 주도하고 네. 그다음 유치원 유치원 무상교육도 무상급식. 이제 네. 실시하고 네. 나아가 특목고 자사고로 왜곡된 네. 고교 교육을 일반고 정선 시대로 일종의 수구 냉정 기득권 세력은 특목고 자사고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서울의 사회권 대학을 싹쓸이하고 네. 또 무슨 로스쿨 같은 데 싹쓸이하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요즘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구 냉정 기득권 세력이나 기성 보수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조연이 아주 걸림돌인 거죠. 저 사람이 뭐 정교조나 교사 노조랑 합세해서
참교육을 시도하고 예. 그다음에 다시 옛날 고교 평준화 시절 사실 지금 대한민국 고교 평준화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다수 일반고는 완전히 지금 찬밥 신세고요. 아주 극소수 특목고 자사고 완전히 지금 뭐 입시뿐만 아니라 사회 전역을 장악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 진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정면으로 제동하는 게 조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사고 취소까지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법원들도 다 법원에서. 기득권 세력들이잖아요. 자사고 취소가 다 위법하다고 지금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에서도 감사원까지 고발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의원 죽이기 이렇게 보고 계시고 예. 있는데 자 이 문제 그러면 저희가 정확히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언론을 통해서는 조의원 교육감이 잘못했네 이렇게만 무슨 얘기하고 특혜를 있거든요. 줬다. 네. 아주 너무나 웃겨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말 안 하고 그냥 전교조 교사라 그래. 전교조 교사. 전교조 교사다. 조의원 측근 전교조 교사, 뭐 음. 조의원을 도운 전교조 교사, 네. 조의원과 유착된 전교조 교사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년들 일자리 대신에 그들을 뽑아버렸다고 몰아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아가기 위해서 이게 청년층의 또 분노를 자극하려는 그런 근데 생각이 그러니까요. 보이는 것 근데 같아요.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때 전교조가 어떤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참교육을 하고 네. 사학 비리에 맞서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다가 심지어 많이 해고됐고 심지어는 박근혜 정권 되니까 노조 안임 통보를 받은 거예요. 멀쩡한 노조가 노동자들이 노조라고 만들었으면 노동자들이 결정할 문제를 지들이 마음대로 노조 안임 통보를 했어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음. 이제 노조 안임이 잘못된 걸 확인됐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해고 노동자가 많이 있으니까 전국의 모든 교육단체, 시민단체, 뭐 인권단체 나서서 일반 국민들도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 네. 교육감도 바뀌었으니 저 사람들을 복직시켜야 된다 해서 아하. 복직시킨 것 뿐이에요. 그것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그냥 특별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거예요.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도록. 네. 예전에 광노현 교육감 시절에도 그렇게 이렇게 새로 복직한 분들이 있어요. 문영민 교육감 시절에. 네. 그때 이명박 교육부인지 박근혜 교육부인가 거기 시비를 걸어서 취소를 해요. 근데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교육감 선을 들어주 이미 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해직 교사들에 대한 복직은 특별 절차는 아까 국가인권위도 재량에 속한다고 했지만 일반 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의 조치가 잘못됐다라는 네.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이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일반 개입에 인사 개입에 참여하면 안 되지만은 네. 그러니까 저 교사 채용에 그런 특혜를 줘서는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되지만은 해직 교사들 한해서 특별히 채용하는 절차, 그들을 복직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절차는 네. 그건 민주사회는 당연히 해야 될 조치잖아요. 그래서 조의원 죽이기가 네. 수고 언론, 그 다음에 감사원, 그 다음에 국민의힘 등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다. 왜 네. 대선 앞두고 전국의 아하. 진보 교육감들을 예. 타격하기 위한 음모다, 정치적인 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 뭐 개인 비리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재선 때 뭐 개인적인 스캔들이나 비리 이야기 하나도 나온 적이 그런 건, 없잖아요. 예, 나오지 않고 있죠.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흠잡을 게 없으니까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권력형 비리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네. 특히 대통령이나 친인척 비리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원전이랑 그게 권력형 비리하면서 탈원전을 수사하는 것처럼 조 의원은 건드릴 게 없으니까 아무도, 심지어 보수 교육감도 했던 특별재용 절차를 감사원이 고발하고 네. 기다렸다는데 수고 언론이 난리를 피우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이 문제 언론 보도된 것만 보고 나서 아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은 이 내용 들으시면서 그런 또 숨은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바로 나경원 전 의원 딸 문제. 그렇죠. 나경원 의원 딸 학점만 급상승을 했다. 다른 이 장애가 있는 학생보다 2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자료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학생이 뭐 2, 3단계 오를 때 뭐
5단계 정도 올랐다. 뭐 이런 이것은 거잖아요. 이미 저희들이 여러 번 네.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최대 뭐 최소 8번 네, 그 성적이 정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무려 10단계도 급상승했다. 맞아요. 그렇게 전해 주셨죠. D 지난번에. 마이너스가 A 플러스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네, 맞아요. 뭐 정말 제가 추억의 나경원 구속해라 추억의 피켓을 들라겠네. 저쪽 가방에 두고 왔네요. 가방에. 네. 그것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걸 네. 강사재량이라고 검찰이 불기소했는데요. 아,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예. 아들이나 딸한테 이런 문제가 발견됐으면 지금쯤 제가 보기엔 조국 집안은 네.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10단계 네. 조국 아들, 조국 딸 성적 10단계 급상승 8번이나 상승. 예. 제가 보기에는 그 학교 전원 아마 압수당하고 관련자 전원 업무방해 네. 그다음에 뭐 온갖 제명으로 보도도 엄청 많이 나왔을 것 보도는 뭐 하루에 막 몇천 개 쏟아졌겠죠.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씨나 조중동이나 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 딸 보면 이게 누가 봐도 강사의 재량을 좀 넘어선 모습 같은데. 강사가 할 수가 없다니까. 강사가 어떻게 마음대로 열등을 이제 저도 강사니까 자 다만 장애인 학생들의 절대평가 상대평가제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그 상대평가제에서 정해놓은 비율이 있어요. 네, 상대평가. A 몇 명, B 몇 명, C 몇 명. 그 때문에 이제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 학생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외적으로. 그러면 자 강사 재량으로 자 D 마이너스를 때린 강사가 있어요. 박정호 강사 제가 학생이에요. 예. 근데 박정호 강사님 나중에 보니까 안진걸 학생이 장애가 있었어요. 이 학생이 장애가 있어서 우리 수업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고 네. 시험 볼 때도 어려움이 있었겠군요 하면서 자 몰랐는데 학교에서 알려준다고 쳐요. 네. 저기 공문을 보내서 성적 정정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 박정호 강사님은 어떻게 제가 D 마이너스인데 A 뿔로 올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한 뭐 C 그러니까, 정도. 좀 감안해서 네. A 뿔은 정말 우리 수업을 최고로 잘 듣고 태도도 그렇죠. 좋았고 네. 출석도 빠짐없이 하고 네. 저도 제 수업 진짜 잘 듣고 성적 문제 잘 냈는데 A 뿔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출석을 한 번에 빠지면. 근데 저는 저 나경원 딸은 출석도 별로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출석도 한 번도 빠짐없는 학생들한테 주는 게 F를 주는 거예요. 레포트 너무 잘 쓰고. 근데 D 마이너스는 사실 F거든요. 낙제점입니다. 낙제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낙제를 시킬 수가 없으니 그냥 진짜 주기 싫은데 D 플러스도 아니고 D 마이너스 준 건 너는 낙제다 이거거든요. 근데 다만 어쩔 수 없이 준다. 네.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예. 근데 어떻게 F를 줍니까? 그 경우는 네. C 정도를 주죠. 보통 강사들이. 그러니까 C 정도를 줘서 나는 뭐 저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를 했다. 이렇지 A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단계가 예. 5, 6단계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점수 상승 단계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요. 나경원 예. 딸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단계 정도 올라간 게 아니라 네. C 플러스인데 국가장 받을 수 있게 B 정도를 올려준 게 아니라 네. 5단계를 올려버린 거. C에서 A로 뭐 D에서 B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장애인 학생들은 검찰들은 강사 재량을 했는데 네. 나머지 장애인 학생들을 C에서 성신여대 B.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네. 다 2단계 정도.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요. D면 C나.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는 성신여대는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까지 있거든요. 단계가 더 복잡해요. 일반 어떤 대학은 마이너스가 없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불만 플러스만 있는 네, 대학이 플러스만 있는데 여기는 네.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2단계라는 뭐냐면 내가 D 플러스 학생 줬는데 장애가 있는 학생이네. 그러면 C 플러스면 3단계가 되고 네. C 제로면 2단계죠. 아하. 그러니까 딱 방금 박정우 강사님께서 네. 교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배려 정도예요. 그건 그 정도는 강사 재량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5단계에서 10단계까지 올려버리는 건요. 강사 네. 재량이 아니라 학교 측의 압력, 학교 측의 회유, 학교 측의 지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당시 학교는 누가 장하고 있었느냐? 이른바 나경원의 측근인 구속됐었던 심하진 총장이 장하고 있던 성신여대입니다. 지금은 성신여대가 비리재단 몰아넣고 매우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네, 있습니다. 네. 좋은 분들이 이제 학교를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하진이 예. 당연히 자기 측근들한테 직접 연락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그다음에 원래 성적 정정은 학생이 교수한테 요청하면 교수가 학교에 요청해서 되는데 나경원 딸은 반대로 학교에서
막 강사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성적 고쳐달라고. 아니 왜 그것도 학교에서 그런 짓을 합니까? 수상하네요. 성적 정정 절차는 네.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해야 돼. 학생이. 그런 강사가 이의 신청 절차 들으면 엄청 귀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고쳐야 돼. 이의 신청서를 쓰고 신청 네. 사유를 써야 되고 아, 몇 점에서 몇 점을 그런 고친 다음에 절차가 심지어 있어서 입증자를 뭐뭐 내라 그런지 아세요? 뭐 이의 신청할 때 뭐 내는 출석부. 그 사람이 제출한 답안지 일체, 네. 중간 레포트, 기말 레포트, 와. 평가 산출 근거 예. 이걸 써서 줘가지고 저도 이 신청할 때 돌아보려고 이 신청 들어오면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학생들한테 불이익 주기 싫으니까 내가 답안지를 하나 잊어먹어 버렸다. 아, 그런 예. 식으로. 제가 스스로 네. 정말 학생한테 미안. 그 학생 점수를 제대로 줬어요. 내가 보니까 약간 실수를 했어요. 네. 근데 강사가 평가를 잘못했다는 정도로 말하면 학교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처럼 일종의 그런 이제 식으로. 그 사람이 잘 써냈는데 네. 한 문항 정도를 내가 빠뜨려버린 평가를. 아. 근데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안 고쳐주니까 예. 제가 치명적인 실수했다. 답안지를 잊어버렸다. 중간 답안지를 뭐 이렇게라도 말해도 그래도 이 신청이 안 받아들여져요.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성적 정정 요청 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가만히 이건 다른 학생들에게 또 불이익을 주는 일이 되고 그렇죠. 다른 학생들의 공정을 해치는 일이 되잖아요. 민감한 그런 예, 부분이기 아주 때문에. 민감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학생과 차이가 날 정도로 단계를 많이 뛰어넘는 성적 2배가 향상, 넘어요. 2배가 그게 어떻게 넘는. 강사 재량이 나경원 씨에게만 엄청나게 예. 베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수상하고 이거는 좀 더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경찰에서는. 그래서 안 하려는. 지금 검찰은 다 무혐의 처벌을 그러니까요. 해버렸잖아요. 제가 항고했는데 아마 이것도 무혐의 처벌할 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다. 공수처로. 근데 이제 공소시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얼마. 네. 대부분 이게 문제입니다. 2016년도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때부터 검찰 수사했으면 다 구속 또는 기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실 밝힐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지나가 있는 상황인데. 2016년도부터 뉴스타파가 네. 특종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검경이 다 알고도 묻은 거고요. 근데 2015년도에 이미 성신인 학생들이 네. 그 심하진 총장 문제 제기하면서도 그때도 그 나경원과 특혜가 있다, 유착이 있다, 삭비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했었고요. 네. 2020년에 저희들도 나경원 낙선 대상으로 낙선운동하면서 나경원의 삭비리 문제를 근거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렇죠. 오래된 일이에요. 그때 수사했으면 이런 일이 음. 발생하지도 않았죠. 너무 억울합니다. 네, 억울하지만 이게 항고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예, 하고요. 계속 싸워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이야기 했으니까 네. 오세훈 이야기도 잠깐 해야죠, 여러분. 아, 예. 자,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저는 반드시 뭔가 액션이 있으면 미리 예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정대로 오세훈을 3차 고발하고 왔습니다. 야. 예. 자, 왜 했냐? 관심 가지고 그를 있죠? 뽑은 네. 국민들의 민심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선거 관련해 저지른 비열하고 반사적이고 서민들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짓거리까지 용납받을 수는 없다. 아하. 자, 첫 번째 내곡동 릴레이 거짓말과 용산 참사 거짓말, 그다음에 내곡동 용산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네. 첫 번째 고발이었고요. 두 번째 고발이 정강훈과 집회 한 번밖에 안 갔다는 거짓말. 네. 그다음에 파이스티비는 자기 임기 중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거짓말. 네. 이것들을 두 번째 허위사실 유포에 그다음에 내곡동 경작인들을 불법 경작인으로 몰고 네. 그다음 내곡동 안골 식당 어머니와 아드님을 생떼 쓰는 집단을 본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 예.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고발을 했었고요. 네. 거기다가 KBS가 제대로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목격자들이 나타나니까 측량팀장과 경작인들 2인 이렇게 3인 인터뷰를 내보냈거든요. 맞아요. 그랬더니 그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아하. 거라고 고발한 겁니다. 오생금표에서. 예. 그건 전형적인 무고죄죠. 아. 아니 목격자들이 나타나서 그러면 기자가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보도하지 말아요. 그 기자들이 짰어요. 그걸 어떻게 짭니까? 측량팀장을 어떻게 짜며 네. 경작인들 어떻게 짭니까? 식당 주인을 그렇죠. 어떻게 짜며? 네. 근데 그걸 자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예요. 아, 참. 이건 그러니까 빼도 이게- 박도 못한 무고죄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지금 고발했고요. 세 번째 고발은 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다 못해 공격하는 그거로 공격해도 모자라니까 내곡동 안골 식당 어머니하고 아드님이 10년 전쯤에 손님들이 핫토 치는 것을 방조해가지고 과징금 아. 600만 원 나온 것을 그래요. 제가 추정컨대 핫토에서 돈 잃은 사람이 제보한 겁니다. 이건요.
찌른 거죠. 당시에 비겁하게 돈 잃으니까 음. 뭐 이제 형들 우리끼리 좀 우스갯 이야기로 보통 캠핑이라고 하잖아요. 네. 개평. 개평을 줘갖고 달랬어야 되는데 안 달랜 것 같아. 돈 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 받았고 신고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과징금 600만 나왔어요. 네. 얼마나 이 집주인 당시에 억울하겠어요. 사실 단골 손님들 와가지고 그렇죠. 뭐 밥 먹기 전에 또 신고하고 이런 거는 밥 먹으면서 저기 밥 얼른 먹은 다음에 반주 먹으면서 핫도 쳐버리면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어르시거든요. 거의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전국적으로 10년, 20년. 식당마다. 저는 그걸 잘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핫도도 잘못된 거고 그렇죠. 식당에서. 네, 그거는 뭐 그다음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저기 안고 식당 어머니 아버님도 못 말린 거, 어머님과 아드님도 못 말린 건 잘못이죠. 그래서 네. 혼났어요. 600만 원 냈어요. 네, 600만 원 작은 벌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정차 해방 가더라도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 왜 이분들이 오세훈이 온 걸 봤다고 증언한 것뿐인데 음, 경작인 어르신이 자기가 모시고 갔다고 증언했고 맞아 떨어져 모시고 간 사람이 있고 본 네. 사람이 있고 어, 그래서 봤다고 한 것뿐인데 느닷없이 의인이라는 생태땅 집 알고 봤더니 불법 도박 방조 혐의로 벌금 600만 원, 과징 600만 원. 자, 이런 보도를 조선일보가 쏟아냈고 네. 일부 언론이 받아 썼습니다. 자,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예전에 네, 저 우리 동네에서 진짜 황당히 있었는데 제가 차에 쓰레기를 이제 싣고 있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분리수거할 때 넣으려고. 어, 근데 진짜 나 이런 고백하기 싫은데 근데 제가 차 여름이었어요. 네, 차 안에 잠깐 쓰레기를 두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그렇죠. 뭐 약간 뭐 각종 쓰레기가 섞여 있어요. 그래갖고 음. 제가 차 우리 동네에요. 네, 차 옆에다 잠깐 빼놨어요. 여름인데 냄새가 너무 나니까. 아, 그리고 이제 통화 좀 뭐 통화를 하다가 예, 뭐 깜빡하고 놓고 온 거예요. 놓고 가버렸어. 아, 차로. 몰라 마음속에 좀 다시 싣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의식 중에. 예, 무의식 중에. 예. 근데 그 안에 제 무슨 표식이 나와버린 거야. 아, 전화가 왔어. 청소과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하셨죠? 쓰레기 무단투기 싹싹 빌었죠. 그 우리 동네인데 깜빡했다. 우리 집 앞인데 예. 내가 그걸 두고 갔겠냐. 아하. 깜빡했다. 아. 내가 다시 가지러 가겠다. 네. 이미 늦었대요.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과징금 10만 원 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쳐요. 네, 네. 이거 밝히고 싶겠어, 안 밝히고 싶겠어요? 안 밝히고 싶죠. 전화 저도 되니까.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네. 본인도 밝히지 않을 거고. 네. 전화 되니까 지금 미리 농담 진반으로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예. 자, 그게 바로 개인 정보입니다. 아, 특히 개인이 개인 정보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인 정보가 그 예민한 개인 정보입니다. 그렇죠. 뭐 의료 정보도 예. 있을 수 있고. 자, 의료 정보, 네. 노동자 가입 여부, 아하. 정당 가입 여부, 예.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종교. 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같이 우리나라에서 편견에 시달리거나 또는 그 문제를 비판을 많이 받는 종교. 예를 네, 들면 네. 그거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다음에 음. 이런 벌금 정보, 음. 과징금 정보. 근데 이것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이명박 때 집회 시세게 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뭐 일곱 여덟 건 기소 당하고 민사소송 당하고 네. 나는 제가 그냥 제 동의가 되니까 공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네, 나는 이제 동의를 하니까. 어차피 다 찍혔으니까 네. 그렇게 사는 건 길거리 적폐 세력으로 찍혀 있으니까 아하.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데모 천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전문 시꾼이라고 그러고 내 인생은 그렇게 이미 네. 끝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원하지도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 그래도 공개가 돼서 조선일보 대서특별했는데 언론에 뻔히 봐도 그건 그 선량한 목격자들 공격하는 의도라는 네, 게 뻔한데 다수 언론이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아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빙성이 없다. 이거를 주장하고 그러려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 보도를 예. 한 거죠. 그분들 메신저를 공격한 네, 거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고발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을 3차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오세훈 캠프와 국민의 무슨 비전 전략실인가 아하. 하는데가 그 사람들이 국민의 김영동 의원하고 같이 짜고 서초구청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초구청장 조은이잖아요. 아, 예. 그럼 조은이가 지가 생각이 있으면 이건 옛날 서초 구민들을 음해하고 공격하게 한 게 분명하잖아요. 네. 제공을 안 해야죠. 불순한 목적인데 공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불법 부당한 목적으로 또 제공했고 예. 그걸 받은 자들이 조선일보 또 유출했고 네. 조선일보는 많이 공표한 겁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과 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건 저는 경찰들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갈 수가 없을 것 예, 같고요. 수사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예. 재판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요. 네, 마지막 기쁜 소식. 소식입니다. 네, 뭐 K 방역이 실패했다는 둥, K 경제가 실패했다는 둥 난리 피우는데 네.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다. 자, 팩트는 뭡니까? 다시 한번 IMF에서 예. 대한민국이 G20 국가 중에 작년에 어. 역성장,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전 세계 역성장했잖아요. 경제 성장. 네, 그렇죠. GDP 규모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줄어든다거나 축소되거나. 네. 그러니까 한국이 마이너스 1%로 G20에서 가장 잘 방어를 했다. 대처를 가장 잘했다. 그 원인으로 훌륭한 방역. 그다음에 K-방역. 정부가 GDP 대비 뭐 네. 0.8% 정도의 지출을 했고 음. 그런 지출도 잘했고 그다음에 금융 인프라가 탄탄해서 아하. 대출도 잘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음.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박수 받았네요. 예,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다시 한번 박수를. 한국 인정된 거예요. 네. G20에서 제일 대응을 잘했다는 거예요. 아. 방역까지. 그다음에 야.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까지. 네. 다만 두 가지 지적이 나와 있어요. 지적이 뭔가요? 그렇게 대출을 계속 해주다 보니 어려우니까 대출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의 대출 규모가 GDP 대비 100%를 넘어가고 있다. 이건 문제다. 왜? 대출도 많다. 대출이 늘어나면 네. 빚이 늘어나면 당연히 집집마다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소비가 그렇죠. 줄어들게 된다. 아. 소비에는 문제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근데 대출이 늘어나는 것과 소비가 연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쓸 집이 돈. 많은 집은 소비를 줄입니다. 왜? 쓸돈. 이자 부담을 갚으려고 이자 그러는 갚다 보면 거죠. 쓸 돈이 예, 없어요. 이자 갚으면 쓸 돈이 없어요. 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는 건전한 편이다. 네. 이른바 우리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국가 부채 할 때 뭐 40%대잖아. 여전히 네, 네. 건전하다. 돈을 더 써라. 음.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더 써라는 겁니다. IMF가 쉽게 말해서 국민한테 빚 내주지 말고 정부가 써라. 정부가 돈을 써라. 그 뭐냐면 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1,100만 원 탕감해 주는 것처럼 네. 서민 중산층들에게 빚을 갚을 돈을 직접 주든지 아하. 아니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주든지. 예.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주면서 저소득층 조금 추가로 더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는 5차 재난지원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작년 1차 때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거죠. 두 번째로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120만 원으로. 왜냐면 1년 동안 더 고생했으니까 작년에 100만 원 했잖아요. 좀 올려서. 훨씬 마스크도 엄청 들었으니까 네. 마스크가까지 가면서 120만 원 주되 저소득층 가구 있잖아요. 네. 저소득 가구는 지자체랑 선별해서 예를 들면 중간 소득 50% 이하 네. 어느 저소득 가구한테는 한 20에서 차등으로 2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 6분위는 아래층으로 내려온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소득 4분위는 20만 원 더 주고 소득 3분위는 40만 원 더 주고 소득 2분위는 60만 원 더 주고 소득 1분위는 80만 원 더 주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어. 전 국민들이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도 되고 내수 활성화도 될 것이고 네. 동시에 저소득층 좀 더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죠. 다 같이 이렇게 받는데 저소득 이렇게 받는 거죠. 하위 계층들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부자들은 세금 더 내고 아하. 트럼프 때 너무 봐줬다. 부자한테 자, 많이 했다. 그리고 중간 이하의 국민들은 집중적으로 돕겠다. 그게 정의로운 일이고 예. 그래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소비를 할 테니 내수도 살아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금 조 바이든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토시아는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가야 할 길은 명확히 보이는데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특히 정부 기재부 내에서 보여가지고요. 여전히 이렇게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도 안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네. 있고요. 5차 재난지원금, 정문 재난지원금도 부정적인데 그렇게 해서는 문재인 정부 저는 망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거나 비판적 지지하거나 또는 합리적 중도 세력들은 다 나서서 이건 네. 아니다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항상 매주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영업 지금 거리두기 3단계 또 거리두기 3주 또 연장했죠. 3주 연장. 지금 중소상공인들 미쳐버리려고 합니다. 네. 자영업자들 돌기 일보 직전에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강제로 문을 닫겠거나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했으면 제한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해줘야죠. 헌법 정신이죠, 그게. 예, 바로. 그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예. 누가 그러면 그것도 안 해준데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이분들이 차라리 코로나 걸려 죽겠다 그래요. 이렇게 말려 죽느니. 근데 아직도 후급 적용을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 여당 이러면 대선도 의미 없습니다. 소급 적용해야죠. 그럼 이제 못 받는 국민들이 서운하잖아요. 네. 제5차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의 피해도 다 집었던 피해나 답답함도, 네. 우울함도 그걸로 씻자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IMF와 방법을 OECD가 돈을 써라고 지금 공고하고 있다니까 정부한테. 그 방법과 길은 다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걸 정부 여당이 어떻게 걸어갈지 따라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됐으니까 민주당의 이제 변화된 모습, 민심과 함께 가는 모습, 동행하는 모습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지권 선생님 가셔야 되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더 길게 더 많은 말씀을 알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0시부터 와서 네, 시청자 10시부터. 여러분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오늘 또 이야기 잘 들으셔서 정말 고맙고요. 좀 이따 즐거운 점심시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 내내 좋은 한 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방송 여러분들 성원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010-3270-3828, 010-3270-3828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010-3270-3828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버튼 눌러주십시오. 저희 유튜브 방송 광고가 안 붙어 있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시청료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꼭 010-3270-3828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